지금부터 3팀 보라이심 자율주행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설계, 프로젝트 진행 과정, 프로젝트 진행 결과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우선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패스트 플래닝과 컨트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고, 저는 패스 플래닝을 담당하였고, 유재용 팀원님은 컨트롤 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항상 관리 및 스크립트 작성은 같이 진행하였고, 음, 팀원이 두 명인 관계로 제가 패스 플래닝까지를 발표를 하고, 어, 유재용 팀원님이 컨트롤 부분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모라이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계된 플랫폼으로 차량 주행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 차량 모델 및 센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할 미션은 실제 성남시청 맵에서 맵을 그대로 디자인한 성남시청 맵을 사용하였고, 차량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아이오닉을 사용하였는데, 모라이심 사이트에서 차량 스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그 아까 보여드린 성남시청 맵의 정해진 루트를 최대한 빠르게 주행하는 게 목표였고요. 두 번째 미션은 그 첫 번째 그 성남시청 맵이랑 똑같은데, 도로 및 주차장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배치되어 있고, 그거를 회피하면서 주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저희는 우분투 20.04 운영체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스 노에틱을 사용했고, 에디터는 VS 코드를 사용했고, 개발하는 언어는 파이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형상 관리는 GitHub으로 하였고, 협업 툴로는 노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처음 이틀간은 저희가 모라이심을 처음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모라이심 개발 환경을 한번 설치해보고, 어, 매뉴얼 및 예제 코드를 돌려가면서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각의 부분을 개발 진행하였고, 미션 1의 완주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완주는 완료하여서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컨트롤 부분을 수정하고 코드 리팩터링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하였고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드 및 토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션 1에서는 패스 플래닝을 위해서 전체 경로를 담은 글로벌 패스 토픽과 차량을, 차량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에고 토픽이 필요했습니다. 그 토픽들을 가지고 로컬 패스 퍼블리셔를 통해서 로컬 패스 토픽을 발행하여 컨트롤, 컨트롤 노드인 스탠리 노드에 전달하여서 컨트롤 토픽을 모라이 시뮬레이터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션 2에서는 좀 더 많은 토픽이 필요한데 모라이 시뮬레이터에서 장애물의 위치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 토픽과 차량 위치 정보 그리고 로컬 경로를 가지고 세티 플래너 노드를 통해서 장애물을 피하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하였고 그 중에 최적의 코스트를 가지는 경로를 퍼블리싱하는 노드를 발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그 간단한 직선 경로에서는 그 라세티 패스가 잘 동장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전체 맵 주행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아쉽게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인데, 우선 모라이심에서 경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떤 식으로 그 도로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모라이심 도로 체계에서 사용하는 MGO 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MGO 패스는 그 노드의 정보를 담긴 노드셋 파일과 노드와 노드를 연결을 나타내는 링크셋 파일로 구성됩니다. 우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시뮬레이터 내에서 그 MGO 패스 뷰어를 활성화시킨 장면인데 여기 분홍색 점을 보시면 이게 노드라고 할 수 있고 이 선들을 링크셋 파일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링크셋에서는 그 도로의 최대 속도나 도로 너비 그리고 차선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방문해야 될 웨이포인트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경로 계획을 위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 아까 보여드린 웨이포인트를 추출해가지고 그 알고리즘 그 경로를 구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글로벌 토픽을 발행하여 왼쪽의 사진과 같이 알비즈 상에서 글로벌 패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글로벌 패스를 정보를 가지고 로컬 패스 플래닝을 진행하였는데 글로벌 패스와 그 지금 현재 차량 위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에고 토픽을 구독하여서 차량 위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웨이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웨이포인트에서 설정한 개수만큼 떨어진 웨이포인트까지를 로컬 경로로 선정하여서 로컬 패스를 발행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 패스가 어떤 식으로 발행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차량의 위치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로컬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주행함에 따라서 로컬 패스가 계속 변하고 그 로컬 패스를 추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물을 피하는 아티스트 플래닝인데 그 장애물 정보를 담은 오브젝트 토픽과 로컬 패스 그리고 차량 위치 정보를 담은 에고 토픽을 부독하여서 그 현재 경로와 객체의 위치를 비교하여서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걸 판단하고 만약에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여러 가지 경로를 예상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비용의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라시티 패스를 발행하여서 컨트롤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다음 차례부터는 유재용 팀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고려한 컨트롤 알고리즘은 푸얼 펄 스윗이랑 스탠리 일단 처음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푸얼 펄 스윗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로를 추종을 할 때 살짝 스티어링에 진동이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스탠리를 보시면 약간 부드럽게 경로에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얼 펄 스윗의 스티어링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파라미터 조정을 하면 충분히 진동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파라미터를 3개나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탠리는 파라미터가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디폴트 값이어도 진동이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 팀은 스탠리를 컨트롤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스탠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컨트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패스랑 로컬 패스랑 에코토픽을 구독을 해서 글로벌 패스의 공유를 계산하여 위치별 속도를 계획을 하고요. 그 후 스탠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경로를 잘 추종하게끔 스티어링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 대시 모드, 브레이크 모드는 속도 오차에 대한 PID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라이빙 모드는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시 모드는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아주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모드입니다. 브레이크 모드는 도착 지점과 일정 거리에 도달을 했을 때 급제동을 밟는 그런 모드이고, 그다음에 마네킹과 5m 이내에 들기 위해서 이제 스타핑 모드로 바뀌는데, 이 모드에서는 포지션 오차에 대한 PID 제어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게끔, 그 위치에 정지하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5m 이내에 들면 어라이브드 모드로 바뀌면서 이제 아예 정지를 하게 됩니다. 컨트롤을, 컨트롤을 개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패스의 공률 반경을 구하는 식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전 구간에서 감속을 하기 위해서는 곡률 반경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의 방정식에서 무수히 많은 x, y 좌표들을 가지고 유사 역행열을 이용해서 r값을 구하는 건데 그 r값을 통해서 곡률 반경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그 역행열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서 역행열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따로 예외 처리를 할까 하다가 넘파이에 보니까 이 함수, 유사 역행열에 대한 함수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일단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핸들이 확 꺾이는 문제인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 여기서 왼쪽으로 꺾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 빨간색 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저쪽은 가면서 X 값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 구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X 값이 커지지 않고 살짝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스탠리로 컨트롤을 하려면 패스의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값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각도가 아예 180도로 틀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이 미세한 오차는 그냥 무시를 하도록 그렇게 필터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이 4차선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RBG 그림을 보시면 로컬 패스가 위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봤는데 여기를 확대를 해보시면 점을 그려봤는데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점이 이쪽 거리보다 더 짧기 때문에 저쪽 짧은 곳이 다음 웨이포인트다라고 인식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포인트들의 인덱스가 각각 있을 텐데 그 인덱스의 차이가 크면은 그 다음 웨이포인트로 인식을 하지 않게끔 필터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주차장 구간에서 핸들이 확 꺾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까랑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 거리가 이쪽 거리보다 이쪽 거리가 더 짧으니까 저 뒤에 있는 점이 다음으로 가야 될 웨이포인트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포인트보다 인덱스가 작은 웨이포인트들은 아예 무시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단순한 오류였는데, 이 스탠리 공식에서 psi 값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값으로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한 2파이 정도의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로 제한을 하게끔 이 코드를 추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랩타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일단 디폴트 값으로 최대 속도가 30km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0km로 바꾸면서 37.61%로 시간을 단축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마네킹 직전에 엄청 긴 직선 구간이 있는데 그 직선 구간에서는 110km로 주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했고 그다음에 도로 마찰력이 그 스탠리 컨트롤에서 스티어링을 구하는 공식에서 이 마찰력에 따라서 속도, 그 벨로시티 플래닝을 짤 때 도로 마찰력이 커야 이 회전을 할 때 속도가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0.15로 돼 있어서 곡선 구간에 너무 속도가 작았는데 이걸 좀 더 키워서 곡선 구간에서도 좀 더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그 속도 계획을 짤 때 그 공식이고요.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초기에는 167초 정도 완주하는 데 걸렸었는데 방금 말했던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90.83초라는 시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계 및 개선 방향입니다. 일단 저희가 장애물 회피 기능이 좀 안 돼가지고 레티스 플래너를 적용해서 이 장애물의 회피에 맞게 알맞게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면 이제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너무 스티어링이 확확 돌고 장애물하고 부딪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파라미터를 잘 수정을 하면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시청에서 들어갈 때 그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을 밟고 나서 약간 좀 차가 휘청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지턱들을 사전에 인식을 해서 감속하는 그런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스탠리 알고리즘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푸얼 펄스윗으로 했으면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느낀 점입니다. 네, 우선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모라이라는 그 실제 환경과 비슷한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개발하면서 그 실제 그 성남시청 같은 맵이라던가 실제 차량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진행해가지고 진짜 개발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그래, 시뮬레이션, ROS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가제보호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론적으로 배웠던 푸얼 펄스윗이나 스탠리나 이런 내용들을 직접 적용을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